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재우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중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정시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더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중학생 때 이렇게 했다면 굳이 정시로 돌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 학생이 많거든요. 선행을 진도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발달시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에게 어떻게 고등학교를 대비시키는지 여러분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학원 세팅과 자녀 관리에 참고하세요. 보통 중학생이 다니는 학원은 내신 중심의 학원이랑 고등 선행 중심의 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르치고요. 둘 중에서 내신부터 집중적으로 나갔는데요. 내신을 잡은 뒤에 선행으로 넘어가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중학교 내신은 대체로 암기 중심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이고요. 고등학교 내신은 암기한 중학교 지식을 활용하는 시험이라서 암기력과 활용 능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암기도 못하는데 암기와 활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지식을 공부하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중학교 내신 성적부터 평균 90점 이상이 꾸준히 나오는 걸 목표로 개념을 완벽히 외우는 습관부터 잡습니다. 국어는 수업 내용 암기, 자습서 첨삭 암기, 수학은 개념 암기, 문제 패턴 암기, 영어는 문장 성분과 품사 암기, 지문 암기, 여기에 각종 학교 핸드아웃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정확히 외우는 훈련에 집중하면 내신 평균 90점 이상이 나오고요. 그 뒤에 슬슬 내신 공부 시간은 줄이고 중학 국어, 영어, 수학을 선행시킨 후 고등학교 국어, 독서, 영문법, 수학으로 선행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게 합니다.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은 중학교 방식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저도 선행을 시키지만 내신 성적도 나오지 않는 학생, 그러니까 암기 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학생은 절대 선행을 시키지 않아요. 이런 학생은 암기도 어설프니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선행 공부 후 모의고사를 봐도 3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망가지는 학생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좋은 수업을 듣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1타 강사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주시지만 최소한 모의고사 3등급까지는 1타 강사의 강의 없이 의식적인 노력만 해도 성적이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오히려 강의에만 의존하니까 기본 능력 저하로 4, 5등급을 찍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기본 능력이 저하되면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대치동 유명 학원을 다녔는데도 5등급이 나오는 학생을 보면 말이죠. 단 하나의 공통점을 무조건 발견하는데요. 수업을 듣고 이해해도 그걸 완벽히 외울 때까지 공부하지 않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딱 객관식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본인 딴에는 중학교 내신으로 검증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나중에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도 완벽히 이해할 수도 외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뭘 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수업 내용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쓰고 있나요? 그럼 우리 아이는 IQ 상관없이 대성할 학생입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수업 내용을 다시 읽고 있나요? 혹은 수업 내용을 베껴서 한 번 더 써보고 있나요? 이미 독해력이 갖춰진 학생이면 대성할 수 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독해력은 이따 설명할게요. 또 우리 아이가 수업 내용을 복습하진 않아도 숙제 문제는 푸나요? 정답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빨리 풀고 정답률도 낮다면 노력 대비 성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거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나올 성적을 받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숙제도 안 하고 게임부터 하나요? 아이가 천재가 아닌 이상 공부 잘하기 힘듭니다. 기억은 자주 회상할수록 강렬해지는데 게임 좋아하는 학생은 수업 중에도 게임을 회상하고 있겠죠? 그럼 게임에 관한 기억만 강화됩니다. 결국 학원을 얼마나 좋은 곳으로 많이 보내느냐 보다는 의식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게 만드느냐가 성적을 좌우하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이 대체 뭘까요? 뇌과학적으로 가장 좋은 노력은 말이죠. 기억을 떠올려서 자꾸 쓰고 말하는 건데요.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만 하고 직접 쓰거나 말하면서 생각을 내 방식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지식이 잘 쌓이지 않을 뿐더러 암기력과 이해력 또한 떨어집니다. 암기력과 이해력은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향상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떨어지니까 학벌을 떠나서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려면 꾸준히 사용해야겠죠. 집에서 시켜도 안 하면 꼭 쓰고 말하게 시키는 학원에 보내세요.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부한 걸 보면서 쓰게 시키면 효과가 있을까요? 공부한 걸 보면서 똑같이 베껴 쓰는 건 공부한 걸 그냥 한 번 더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요. 뇌에 별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한 문장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암기해서 기억을 떠올리며 쓰는 게 암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가 빠른 방식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면서 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내용을 외워서 떠올리며 써봐야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온 학생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바로 안 보고 쓰고 말하면서 외우기거든요. 놀랍죠? 뭔가 직접 가르치면 엄청난 공부법을 알려줄 거라 기대하실 텐데 이 안 보고 쓰고 말하며 외우기가 안 되면 그 어떤 공부법을 가르쳐도 무용지물이 돼서요. 한 문장씩 안 보고 써보고 이게 숙달되면 두 문장씩 안 보고 써보고 또 이게 숙달되면 한 소단원씩 안 보고 써보는 식으로 기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갖춰지면 중학교 내신 성적은 무조건 오르는데요. 이걸 좀 편하게 하려고 자꾸 보면서 보는 그대로 베껴 쓰거나 완벽히 외우지도 않고 다음 진도로 그냥 넘어가는 학생은 타고난 영재가 아닌 이상 공부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 보고 쓰고 말하며 외우기를 시키면 말이죠. 어떤 건 금방 쓰고 말하며 외우는데 또 어떤 건 아무리 써도 자꾸 잊어버릴 텐데요. 왜 그럴까요? 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외워도 단어로만 기억할 뿐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 잘 떠올리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공부한 걸 내 언어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문자로 기억되는 걸 넘어서 이미지나 영상처럼 머릿속에 각인돼야 하는데요. 예컨대 환율이 오를수록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런 문장을 봤다고 치면 성적이 떨어질 학생은 문장 그대로를 그냥 외우고 끝내고요. 성적이 오를 학생은 환율이 뭐고 통화가 뭔지 찾아보거나 질문합니다. 찾아보거나 질문하는 것 역시 의식적인 노력의 일부죠. 그리고 찾아보거나 질문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이미지로 떠올려보고 그 이미지를 내 언어로 풀어서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구나. 예를 들어 $1 환율은 1달러당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뜻한다네. 그럼 환율이 오른다는 건 1달러를 800원에 사던 게 1000원으로 오르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야지만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의미구나. 고로 1달러를 사는데 우리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로 봐야겠네. 이렇게 깨닫는다는 건 자동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걸 의미하고요.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야 문장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언어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게 독해력이고요. 따라서 독해력은 문장을 읽고 이미지를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고 문장과 문장의 이미지가 연결돼야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중학생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습관은 안 보고 쓰고 말하며 외우기입니다. 이건 보통 초등학생 때 주로 하는 건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정기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안 보고 쓰고 말하며 외우기가 아예 안 되는 중학생을 가르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안 보고 쓰고 말하며 외우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장을 읽고 이미지를 정확히 떠올리는 연습으로 넘어가는데요. 문장을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이 수월해지면 안 보고 쓰고 말하며 외우는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복습시키면 돼요.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 아이가 좋은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복습하고 공부를 완성해 나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힌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가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안 보고 쓰고 말하며 외우기와 문장을 읽고 이미지를 정확히 떠올리는 연습이 안 되니까 복습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복습을 하는 아이로 만드시려면 자꾸 쓰고 말하고 외워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도록 습관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안 보고 쓰고 말하기, 문장을 이미지로 바꿔서 저장하기, 이 두 가지가 당연한 학생만이 수업 내용 중 이미지로 떠올리기 힘들거나 완벽히 외워지지 않는 걸 발견하면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 추가사항을 찾아가면서 보충학습을 하게 돼요. 이게 복습의 이유이자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과 나왔고요. 원래 수학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어, 영어, 수학 중 딱 하나만 중학생에게 선행하도록 시키라면 망설이지 않고 국어를 고를 건데요. 엄밀히 말해서 국어, 독서, 문학, 언매, 화작을 모두 선행학습시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국어, 독서만큼은 무조건 하루 한 지문씩
정독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시킵니다. 보시면 좀 길고 복잡할지 모르지만 문제풀이 중심도 아니고 강의 중심도 아니죠.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배경 지식과 힌트를 주며 끝까지 학생 스스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요. 이걸 몇 달간 거치고 나면 학생이 공부하는 태도는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이해했고 뭘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모르는 건 뭘 찾아봐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독해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독해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니까 전반적인 공부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공부의 기초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국어 독서 지문으로 이런 훈련을 시키면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뭔가를 자꾸 쓰고 외우고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수학은 의외로 국어 독서와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일단 개념을 외울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개념을 많이 외운다고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처음부터 이 개념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는 걸까? 어떤 문제 조건이 나오면 이 개념을 떠올려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는 걸 목표로 개념을 익히게 합니다. 목적과 마인드가 분명해야 익힌 걸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이 문제집을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바로 설명해 줄 바에는 문제집 옆에 개념서를 펼쳐두고 스스로 관련 개념을 찾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수학 1, 2등급 나오는 학생은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줘도 스스로 이유를 찾을 때까지는 그 풀이 과정을 그냥 외우기만 하고 넘어가지 않는데요. 반대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 중에서는 풀이 과정과 이유를 동시에 설명해줘도 그냥 풀이 과정만 외우고 끝내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죠. 단편적인 풀이 과정을 외우는 습관이 생기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응용 문제를 절대 풀 수 없게 되니까요. 반드시 스스로 관련 개념을 찾아가면서 전체 개념 맵을 머릿속에 상기시키도록 가르치는 게 한 개념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학생 혼자 찾아보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수학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용하는 특정 패턴이 존재해서요. 교과 과정에 나온 개념을 이해한다고 모든 패턴이 당연하게 체화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설명해 줘야 할 것과 찾아보게 할 걸 명확히 구분해야겠죠. 수학 선행을 시키는 방식도 좀 공개할게요. 웬만하면 중학교 과정을 다 거친 후 중학교 전 범위를 다루는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은 나와야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는데요. 학생이 진도에만 욕심이 있을 뿐 어설프게 문제풀이 방법만 외우려고 하면 고등 과정을 더 빨리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빠르게 센으로 중학 과정을 돌린 후 고등 수학 상으로 넘어가서 개념을 가르치고 응용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는데요. 이런 학생은 당연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설프게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려 들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변형 문제를 주어서 고등학교 응용 문제는 단순히 풀이 과정을 외우면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중학교 개념이 많이 사용되는구나, 중학교 걸 단순히 외우기만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걸 절절히 깨닫게끔 만듭니다. 그럼 다시 중등 수학으로 돌아와서 개념과 패턴을 완벽히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진심으로 고민하며 진행하게 되어 의식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수학 개념 노트 정리나 오답 분석을 시키면 그동안 대충 풀이법만 외워서 쓰던 것과는 달리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고, 문제 조건에서 어떤 개념들이 떠오르지만 이 중에서 어떤 개념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도대체 왜 중학교 수학을 완벽히 이해하려는 학생이 적은 걸까요? 중학교 수학 개념은 공리에 가까워서요. 응용 문제 자체를 많이 만들 수 없거든요. 끼케야 시험 범위 내에 문제 패턴이 수십 가지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이 깊게 고민하며 머릿속에 개념 맵을 만들기보다는 문제 패턴만 달달 외워서 시험 보고 잊어버리길 반복해요. 이건 편한 길을 찾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10대에겐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개념을 모두 문제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문제 패턴만 수백 가지로 늘어나서 단순히 풀이 패턴을 외운 학생은 점차 성적이 떨어지게 되죠. 심지어 중학교 수학을 활용
이용해서 증명하는 고등 개념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서 수업을 들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 방법을 강요하기보다는 직접 응용 문제를 풀게 시켜서 본인이 고집하는 방식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한 뒤에 개념 노트 정리나 오답 분석을 시키는 거죠. 개념 노트 정리나 오답 분석 방법을 알려주고 따라한다고 저절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수학 말씀드릴 때 풀이법을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풀이 방법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개념서를 옆에 펼쳐두고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게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도 모르는 걸 찾아보는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뭘 찾아야 할지 모르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가장 잘 통하는 과목이 바로 영어와 국어 문학입니다. 일단 저는 영어 가르칠 때 품사와 문장 성분을 찾는 연습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시중에 있는 영문법서의 대부분이 품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품사를 모르면 지금 학생이 해석하는 문장에서 뭘 몰라서 해석이 부자연스럽게 되는지 문법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가끔 방학 특강으로 영문법을 한 달간 완벽히 외우게 시키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품사와 문장 성분만 알면 문법사항은 영문장 해석하면서 필요할 때 찾아서 익힐 수 있으니까 영문법서를 달달 암기하는 고통을 선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서를 외우려고 달려들면 끝도 없고 어차피 문장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수업 들어도 절반 이상은 머릿속에서 증발하니까요. 그냥 독해하면서 필요할 때 관련 문법사항을 찾아보는 습관을 만들면 굳이 학원을 오래 다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법 특강을 들어서 효과를 보는 학생은 말이죠. 이미 어느 정도는 문법사항을 찾아볼 실력이 된 상태에서 문법 개념 맵을 만들기 위해 수강하는 학생이지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외워서 효과를 보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이 국어 문학도 마찬가지라서요. 굳이 문학 개념어 사전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어떤 개념어가 있는지 정도만 영어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찾듯이 미리 외워두게 하시고 국어 문학 문제집에서 작품을 해석하면서 관련 개념어가 보일 때마다 찾아서 익히게 하면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찾고 익히는 과정에서 해석이 점차 되고 의도가 파악되면서 문장이 이미지로 더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영어랑 문학 공부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점차 개념어를 찾는 빈도수도 줄어들고 글에 몰입하게 돼서 재밌어져요.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너무 장황하고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절대적으로 선행해야 할 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자세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앞으로 책 한 권씩을 골라서 가르치는 방식을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공부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블로그로 오셔서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고요. 예전에 댓글로 다 설명해드렸는데 의도를 100% 제대로 전달한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